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분노한 의대생이 저지른 살인사건. 의대생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사람들의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의대생이라는 신분과 이번 살인사건의 관계, 그리고 데이트 폭력의 심리 등을 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목을 칼로 찔렀을 때 경동맥이 잘릴지 또는 경정맥이 잘릴지 혈관을 피할지 그거는 이제 결과적인 겁니다. 사실 목을 칼로 찔렀을 때 사람이 죽는다는 거는 일반인도 어느 정도 아는 상식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특별히 의대생의 지식이 필요하다고 보긴 어렵고요. 우리나라 판례가 경동맥을 찔렀건 경정맥을 찔렀건 목을 찌른 경우는 칼로 이거는 이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합니다. 예컨대 칼날 끝을 한 2cm 정도만 나오게 나머지는 이제 반창고로 감고 그걸 가지고 이제 뭐 허벅지를 찔렀다 이러면은 이거는 이제 살인의 고의는 없다고 보죠. 상해에다 겁을 주려고 했다. 그로 인해서 과다출혈로 죽으면 예컨대 상해 치사가 이제 되는데 그것도 뭐 좀 따져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목을 찌른 경우에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그 계획범죄건 아니건 살인죄로 처벌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영미법계에서 우리가 이제 모살이라고 해서 이제 계획범죄를 따로 중하게 처벌하는 것과는 좀 다른 입법인데요. 굳이 구별할 필요가 있나라는 보는 겁니다. 살인이라고 하는 게 계획을 했건 안 했건 사람이 죽었다는 측면에선 마찬가지 결과고 양형 단계에서 계획범죄가 치밀했다든지 조금 중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는 뭐 그걸 생각해서 보통 이제 피고인 측에서 우발적 범죄를 주장하긴 하죠. 그러니까 흉기를 2시간 전에 샀는데 그거는 내가 이제 위협을 하려고 단순히 겁을 주려고 산 거고 그 다음에 살인한 그 당시에는 다툼이 있어서 흥분해서 우발적으로 살인했다. 애당초 죽일 생각은 없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계획범죄 가능성은 사실은 좀 다르게 평가를 해요. 범죄자가 살인하기 전에 범죄 흉기라든지 또는 뭐 살인 방법, 결과 이런 것들을 뭐 인터넷 서치를 했다든지 또는 살인 장소를 뭐 사전에 답사를 했다든지 또는 둘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만나자마자 바로 흉기를 꺼내서 뭐 바로 찔렀다든지 요런 상황이냐 안 그러면 뭐 1시간, 2시간이고 뭐 서로 막 다투다가 살인했느냐 요런 건 좀 다르죠. 근데 이거는 이제 피해자가 약한 여성이잖아요. 이 경우는 이 계획범죄 가능성을 좀 크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이코패스라는 거는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특성 중에서 연쇄살인범에서 나타나는 어떤 특성이고요. 그 범죄 자체가 굉장히 엽기적이라든지 사람을 죽였는데도 전혀 뭐 거기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 없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사이코패스가 되는 건데 이 사람에 대해서 사이코패스 검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과 고민하는데 이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판 과정에서의 방어적인 주장들에 대해서 기소하는 측에서는 증거를 조사하는 측면에서는 해볼만 하죠. 이거를 거꾸로 사이코패스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픈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거는 이 사람의 범죄적 특성이 강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중벌로 다스려야 될 가능성이 좀 높은 거죠. 도리어 빨리 가석방에서 나와버리면 또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사이코패스는 사실 치료가 안 되는 거니까. 이번 사건에서 특히 느껴지는 점은 분노죠. 근데 그 분노를 감정적인 언어로 표현한다면 감히 너가 나를 떠나간다고? 너가 나를 헤어진다고 통보한다고? 이런 거에 대한 분노라고 느껴지거든요. 이거는 타인을 나의 소유라고 생각한 거죠. 엄연히 서로 다른 독립된 인격체인데 상대방을 나의 소유라고 생각해 버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분노가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거는 또 다른 의미로 생각한다면은 나의 자의식이 너무 과잉돼 있는 거예요. 너는 나랑 만나는 걸 뭐 오히려 감사해야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완전 왜곡해서 생각했다고 볼 수 있죠. 그게 이번 사건에서 도드라지는 특징이고 이게 다른 데이트 폭력이랑도 다 비슷한 맥락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가장 큰 거는 경험 부재예요. 원래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당연히 거절당할 수 있어요. 그거는 모든 사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에 대해 가지고 안 좋게 행동하면 상대방은 날 떠나요. 그건 정상이에요. 내가 거절당해 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거절을 당했을 때 그냥 그 상황을 이해도 못하고 분노로 표출해 버리는 거죠.
이건 일정 부분 성장 과정에서의 영향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의과대학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너 공부만 잘해서 의과대학 들어가면 너 모든 게 다 해결돼. 이런 식으로만 자라왔다면 내가 막상 의과대학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돼 라는 식으로 착각해서 본인을 인식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부정적인 경험을 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받아들이지 못해요. 도망가지 못하는 건 공포 때문에 그렇죠. 아마 이번 사건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과거랑 달리 그 공포의 영역이 조금은 달라진 것이, 예전에는 너가 나를 거부하면은 내가 너를 해코지 할 거야 라는 식의 상대방을 협박했다면, 요즘은 이상하게 너가 나를 거절하면 내가 자살할 거야 라는 식으로 약간 자해공갈당 같은 협박을 해요. 그런 양상들이 좀 바뀌어 있다는 느낌을 좀 받죠. 그런 상황에서 오는 그 협박에 대한 공포감, 이런 것들이 딱 끊어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될 겁니다. 우선은 그냥 상대방을 존중해주면서 이야기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인간 대 인간으로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추고 그냥 통보식 이것보다는 그래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내가 헤어질 수밖에 없음을, 그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해주면서 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여기서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건 어디까지나 상대방이 이러한 상황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인격을 가진 상황에서만 가능해요.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이야기하는 걸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때는 과감하게 딱 끊어내고 도망가셔야 돼요. 이별은 어찌됐건 슬프죠. 우리가 사랑하는 게 다 받아들여줄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건강한 이별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사랑을 해나가면서 아픔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는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순간이 왔을 때 내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전에는 그 헤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사랑을 이끌어 가려고 서로서로 노력하는 거죠. 그게 소위 말해서 이성 간의 어떤 사랑을 일정 부분 농사처럼 경작해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온전히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소유로 사랑을 가져가겠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서로의 노력, 그리고 내가 헤어질 수 있다는 거를, 내가 거절당할 수 있다는 걸 항상 마음 안에 일정 부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그게 건강하게 헤어질 수 있는 하나의 자세가 아닐 수 있을까 싶네요.